자, 뉴욕 증시는 이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 다소 쉬어가는 흐름을 보였고 우리의 시장은 전일까지 만기일을 보내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과연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후 시장 어떤 방향을 보일지 진짜 전략으로 좀 더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다행히 만기일을 무사히 보내고 뵙네요. 네, 자, 동시 만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지 그래도 지수를 좀 상방으로 끌어올려줬잖아요. 어떻게 좀 지켜보셨어요? 작년 12월 10일이 만기일이었거든요. 2020년. 네. 그 데자부가 딱 생각나요. 그때하고 어떤 비슷한 현상이 나왔나 보시고요. 네. 이 그림 한번 보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문 닫아놓고 이러한 그 인위성이 나왔습니다. 아우. 대단한, 이게 뭔데가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이게 이제 문 닫아놓고 이게 0.15 프리미엄입니다. 거의 결제가 불가능한 거를 문 닫아놓고 401.13이니까 네. 간단하게 여기다 한 계약 사갖고 25만이면 한 3만 4, 5천 원짜리가 30몇만 원 된 겁니다. 그래서 한 7배 급등 시켜놓고 올렸는데 그러면 그래 이럴 수 있어. 그러면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비창 매수로 땡겨버렸어요. 외국인 또 매수가 쌍끌이로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이 수치를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미결제가 청산되면서 3월물로 갔는데 이것도 굉장히 저는 고무적인 현상이라 봅니다. 무슨 얘기냐? 22만 개예요. 9월물이 만기돼 12월물 될 때는 25만 개였어요. 통상적으로 25만 개 전후로 하는데 한 3만 개가 지금 많이 축소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네. 저는 어떤 생각? 앞으로 7만 개 더 들어올 거다. 대충 한 29만에서 30만까지 이게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나쁘게 보는 분들은 매도 미결제가 증가하면서 하면 이거 빠지겠죠. 근데 지금 이 22만 개 이 수위가 낮은 상태에서 그동안 외국인이 누적화시켜서 매도했다면 매도 미결제가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현상을 보였냐면 어저께도 9,400억을 샀습니다. 뭐 이거 하루 갖고 뭐겠냐. 근데 추세 보세요. 11월 10일부터 이쪽이 선물 매수. 이게 중간중간 파란 색깔 있죠. 추세적 매수입니다. 네. 현물도 추세적 매수예요. 그러니까 근데 11월부터 우리는 계속 공포에 떨었던 때입니다. 근데 이거를 왜 매수해? 이게 앞으로 3월물의 방향성을 정해주는 해답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는 팩트 뭐 헝다나 뭐 미국 보면 이장 특히 11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공포의 극단이었잖아요. 네. 제가 이날 때 이거 일반도 많이 털렸습니다라고까지 얘기해드렸을 겁니다. 그냥 기승전 삼성전자 보시죠라고 했다면 이런 추세가 저는 내년 3월까지 계속될 거다라고 봅니다. 또 하나 외국인들이 끝날 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돌리면서 샀습니다. 네. 그러니까 진폭은 4,700억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이 중심이 뭔가 또 보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더 큰 거 금융투자가 마이너스 1,400 매수해서 9,200, 8,000억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합성 매수라면 제가 그래 그냥 그러면 또 다시 롱숏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데 비차익에서 어마무시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8,000억 단에. 그리고 외국인 매수한 거는 이겁니다. 카카오뱅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어제 블록딜 때문에. 요거 네. 빼면 그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샀습니다. 그다음에 금융투자도 삼성전자, 코덱스 200, SK하이닉스 샀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제가 왜 2020년 데자부냐면 이때 10월 말에 2250에서 2700까지 가면서 이제 3000 못 넘어 이제 다시 빠질 거하고 충돌됐던 시점이거든요. 이때 만기 때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요 밑에 보십시오. 금융투자가 1조 2천억의 매수가 딱 들어온 거예요. 네. 이게 합성되지 않은 비차익 매수입니다. 순수하게 내 기준 여기서 이제 1월 10일까지 그냥 500포인트가 급등한 거거든요. 요번에 비슷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비차익으로 금융투자가 8,800억의 매수가 들어왔고 이 8,800억의 1, 2등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그냥 해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내년도까지. 지수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걸 수 예. 있군요. 그러니까 오늘 나싹 빠져도 제가 미국 시장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꾸 미국 시장 보면 뭔가 이렇게 발목을 잡는 느낌이 자꾸 드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1년 동안 미국 시장은 K자장의 종목 잘 선택해야 저는 미국 시장 하려면 전에는
애플만 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140불에서 이제 175불이니까 애플 팔아갖고 이제는 구글이나 아마존 하겠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못 올라간 좀 뭐 그쪽 순환 사이클 하시고 오히려 신톱 우리 쪽으로 오시죠. 우리 쪽 현대건설이니 기아니 우리나라 시가 상위 종목들 사시는 게 미국 대비 초과 수익률이 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3월물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3월물이 이제 395가 12월물에 4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90과 85에서만 막아내면 이제는 뭐 420이든 50이든 이 추세가 3월물까지 가는다. 그래서 대부분들 뭐 3,100밖에 못 가 3,200에서 물 그거 없애시죠. 그냥 없애세요. 그냥 상단 없애시고 네. 이 매수 에너지가 어디까지 갈지는 그냥 3월 달 만기 때까지 3월 10일입니다. 오히려 기간으로 볼까요? 예, 기간으로 보시면서 제가 오죽하면 여러분들 아는 거 갖고 판단하지 말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모르는 게 이제 하나둘씩 계속 나올 거고 제가 오죽하면 니프티 50 한국판 니프티 50 나온다고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게 계속 나올 테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을 체크해 보시죠. 얼마나 듣던 좀 반가운 소리인지 모릅니다. 이제 한국 시장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특히나 지수를 다음 이제 만기 때까지 더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걸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지수하면 3,050선을 뚫을 수 있을까? 안착할 수 있을까? 항상 그 경계선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마련인데 오히려 지금 그 가격대, 지수 자리대가 아니라 그 기간으로 더 갈 수 있는 그 상단을 열어놓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 그 납득이 안 된다라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미국 빠지는데 우리가 왜 가? 한번 그런 논리가 이제 계속 나올 거라고 자꾸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요 고점에서 10% 정도는 이거는 그냥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저는 20%라면 우리가 영향을 받아요. 근데 저는 10% 정도 14,500과 16,200에서 그냥 지그재그 줄 동안 우리 시장이 이제 그 상해 증시가 제가 5천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4천 돌파해갖고. 요즘 상해 지수가 좋아요. 요거 그러니까 뭐야 헝다 얘기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불확실 나오는데도 제가 심지어는 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 증시를 볼 때 이 아메리카나이즈 사고를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목표 할당 딱 나오고 공산당 사고로 4천까지 보내는 계획 잡아. 그럼 어느 걸 마이너스 주고 어느 자원을 뺏어서 이쪽으로 넣어야 4천 그 기획이라고 그러는데 걔네들은 그 기획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요 10월 26일 이따가 우리가 3,050짜리입니다. 요때 이걸 뚫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이제 아니야가 확신이 바뀐 건 요거겠죠. 쌍봉을 뚫어 갖고 4천 넘으면 인정을 해 줘야겠죠. 뭐 헝다 뭐 디폴트 선언하고 제가 디폴트 그 잊어버리라고 그랬죠. 그거 배드뱅크 해 갖고 하면서 그 마이너스를 네. 다른 에너지로 보일 거다라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중국 정부가 미국하고 이제 패권 정쟁 중에 시가총액을 키우는 작업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GDP 대비해서 나스닥의 시가총액 상해 전체적인 시가 너무 작아. 그거 키우기 작업을 들어간다고 보시면 아주 간단할 겁니다. 그 작업을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삼성전자가 엮여 있습니다. 78,000원을 터치했어요. 그냥 제한 두지 마시죠. 여기도 열어둘까요? 이게 뭐 어디까지 갑니까? 여기서 팔아야 됩니까? 저는 그냥 삼성전자 두고 계시면은 8만 전자 넘어가면 일부 그냥 비율 정도에서 탄력성 면에서 이게 10만 원 바로 안 갈 테니까 오히려 삼성전자 8만 갈 때는 저는 삼성전자 갖고 있는 이 DB하이텍이나 밑에 오히려 KMW 갖고 있는 게 낫겠습니다. 뭐 이런 상대 속도 전략은 유도하지만 네. 삼성전자만 고수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6개월 주무시죠. 그냥 6개월. 그리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요 저점에서 21%짜리가 하나의 마디일 겁니다. 그런데 큰 목표는 이 50%짜리가 만드는데 얼마의 속도가 걸리냐는 이거는 정책과 이재용 부회장이 붓잘 뛰면서 삼성그룹의 변화가 얼마 속도 있게 가나 이게 결정을 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11월 12일부터 지금 2조 7천억을 삽니다.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죠. 이거 네. 10조 무조건 넘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는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자꾸 보시지 않습니까? 이제 산중 니프티 50 지수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메타버스가 4개 회사에서 해갖고 뭐 3초나 4초 합쳐서 한 1조 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 하면 몇십 조짜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한중 그래서 제가 한국판 니프티 비프티 그리고 이게 성립되면 이건 우리나라 4천 넘습니다. MSCI 한국 지수. 네. 이 정책의 방향성을 추적하시는 게 그러면 이게 만약에 선진국 지수 되면 뭐 사겠어요? 삼성전자 사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길을 알려주는데 계속 분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수치만 보시죠. 그리고 한중 지수에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성 이제는 대형주장을 자꾸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종목 중소형보다는 저는 대형주에 더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전략을 짜드리고 가장 중요한 게 반도체 지수도 만든 거예요. 이 반도체 지수에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구성성분 보면 아주 친중파 기업들이에요. 묘하게 여기 보면 이제 DB하이텍 여기 딱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이 기업은 SF 반도체가 어떻게 들어갔나 하는데 이게 팔로더맨 하면 이해가 되세요. 중국과 연관이 있나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서울반도체 아주 색깔 있게 딱 한 거 보고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오징어 설계가 들어갔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DB하이텍이 이제 선도주가 되나 한번 보시고요. 네. 그리고 제일 인사가 중요한 거. 진행됐죠. 이때 인사가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저는 삼성전자 10만 전자 만드는 속도를 앞당길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 갔다 와서 이제 어떠한 결정했나? 꼭 이건희 회장님이 그 프랑크푸르트에 모아갖고 불 지르면서 그냥 한번 큰 에너지를 줬듯이 이재용 부회장님이 2012년도에 부회장이 되셨습니다. 딱 10년이에요 지금. 이건희 회장님도 똑같아요. 10년 동안 이병철 회장이 가신그룹 털어내고 본인이 직접 인재하는 게 딱 10년 걸리셨거든요. 네. 이재용 부회장님도 요번에 인사가 이제 나의 시대가 왔습니다라고 세상에 선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연호 회장님 이분을 이제 그러니까 높이셨고 이 대단한 제가 빠악서 김기남 부회장님, 김현석 사장님, 고동지 사장님을 이제 그만두시게 하시면서 새로운 분을 딱 집어넣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 동그라미 친 게 살아남으신 분들입니다. 무선 사업부는 다 살렸어요. 이것도 그래서 제가 5G 사십시오라는 왜 중동에 갔을까? 그리고 삼성물산 이제 사도 됩니다라는 전략이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인엽 사장을 미국 대표로 보내셨어요. 원래 시스템 LS를 총괄하시는 분이거든요. 이 자리를 누가 왔나가 또 중요하죠. 네. 한번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강계현이라고 하는 대표이사 사장님이 원래 그러니까 이게 왜 파격이냐면 이걸 셋으로 묶고요. 원래 삼성전자 출신 중심이 되는데 거기서 나갔던 분을 삼성의 대표들이 다시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기 구조조정은 어마무시하게 자원 배분. 그래서 여기 계시는 인적 자원님들은 요새 살 떨리실 겁니다. 그리고 강계현 대표이사님 밑에 저는 이 박용인 사장님 이분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LG 반도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동부가 하이텍, 삼성 출신이 아니에요. 네. 이것도 파격 인사거든요. 이 시스템의 총괄의 대표 대장 장수입니다. 이분이 동부하이텍 연골골에서 제가 이제 칩셋미드에서 동부하이텍으로 가라. DB하이텍. 예, DB하이텍. 네. 예, 이 에너지도 여기에서 읽어보시고요. 강인엽 이분이 맡고 있는 건 이분. 그래서 제가 퀄컴하고 뭔가 콜라보가 있는지 봐라. 이제 미국으로 이제 보내셨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투자한 건 그러니까 좀 상당히 부정적 단어여면서 바로 중동까지 가셨지 않습니까? 네. 미국을 공장을 짓고 하려고 그러면 이미 기존 틀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애플이 추구하는 걸 이제 삼성도 따라가는데 여기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동차 쪽과 5G하고 연결되는 에너지를 줄 것 같아요, 삼성이. 그래갖고 앞으로 저는 삼성 SDI가 부각되고요. 네. 자동차 배터리, 그 다음에 퀄컴 콜라보해서 현대차하고 포스코하고 콜라보 현업
유럽과 M&A가 중심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사우디 이 출장 간 것도 중동. 여러분들이 그 삼성그룹 하면 뭐 전자만 보시는데 이제 건설, 그러니까 여기 간 게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물산을 물산. 이제 풀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아, 단순 우리가 5G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 네. 거기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를 줄 수 있는 데가 중동밖에 없습니다. 요새는. 그래서 사우디의 네옴, 아람코 지분 팔아갖고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가스관 여기서는 또 조선주가 나오고 수소 연맹이 나오고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동은. 이런 부분이 벌써 주도주 방향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 건설, 5G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대형주의 국영제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뿌려봅니다. 제일 그 같은 10월 말에서 칩셋미들은 100% 이상 급등했어요. 칩셋미디어 또 이번 주에도 굉장히 또 핫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2만 원 지점에서 지그재그 할 동안 DB하이텍이 이제 다음 10만 원을 먼저 치고 나가나 또 선수 교체가 나오나 한번 보시고요. 근데 DB하이텍 대비 이제 칩셋미디어를 보자라고 하셨는데 이제 칩셋미디어가 갔으니까 다시 이제 칩셋미디어가 이제 거의 단기간에 100%가 왔습니다. 엄청 올랐죠. 예, 이거는 계속 연속은 갑니다. 근데 한번 속도적으로 LG 이노텍도 먼저 간 다음에 기간 조정을 네. 하잖아요. 그럴 때 다음 데타에 이거는 약간 좀 트레이딩 감각이 있는 분들, 그런 걸 못 하시는 분들은 그냥 칩셋 미디어 갖고 주무세요. 근데 이거를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요걸 상대 속도를 이용하시는 게 어떻겠나는 것도 한 3개월 단위는 효과적인 전략일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 KMW입니다. 이게 5G, 5A, ZT 이게 중국 한중 지수 만들고 한중 여기서 뭔가 큰 또 에너지가 나오겠구나 하는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유화제가 가치주로 했잖아요. 네. 이것도 또 중국 연골고리입니다. 이것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헤지펀드 전략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 털어내는 방법. 계속 매도해요. 매도해서 합성에다가 비창 매도까지 여기서 갑자기 돌립니다. 대화유하고 비창 매수. 그래 놓고 여기서 이제 20만 원짜리를 한 30만 원, 40만 원 만들어 놓고 펀드를 만들거나 뭔가 ETF에서 여기다 넘겨버립니다. 파킹. 이 구도가 한 1년에서 1년 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죠. 저는 이거는 무조건 30만 원 넘는다. 이것도 3월까지 보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주니까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이거는 묶어서 보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약간 이게 중간재의 수출, 그 다음에 중국 연골고리, 그리고 그로스의 매출단의 증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가치주는 그냥 1년, 2년, 그러니까 팍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45도 각도로. 그런 감각이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연결되다 보면 저는 길은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네. 예. 시장이 답을 말해주고 있고 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트레이딩 그 타점을 항상 너무 잘 잡아주셨거든요.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이제 장기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가치주 안에서 이제 대한유화까지 그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짜 전략으로 큰 이슈, 큰 그림까지 그려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